자, 그러면 실질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간 주범이 가장 심한 처벌을 받고요. 그 옆에 있었던 방조행위를 했다든지 도와준 사람, 공범인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다소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때에는 14세 이상인 경우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경우가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안타깝게도 성인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형량이 7년 이상이니까 사람을 살인한 것보다 형량이 높아요.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구속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4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난 촉법소년이니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가게 될 것이고, 소년분류심사원은 입소를 하고 소년원에도 입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원은 한 달, 6개월, 2년 이렇게 있는데요. 이 행위를 한 학생이 기존에 어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분 형량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학생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자가 막 계속한 핑계를 대고 이 학생도 핑계를 대고 이러면 낮은 조치가 나올 것도 중한 조치가 나온 경우가 많고요. 얼마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학교에서의 태도는 어떤지, 또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지 보고 판사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폭위에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성범죄 사건은 대단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전학처분이라든지 구호, 퇴학처분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